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탁쌤 휴가가 끝나서 너무 기쁜 김나연입니다. 거짓말쟁이. 진짜요. 상사가 일이 휴가 너무 끝난 게 뭐가 많았거든요. 좋아. 네. 말도 안 돼. 김나연 선생님께서는 저 최소 상무까지 하실 분입니다. 네. 많이 배워요, 제가. 포텐셜이 보입니다. 네. 예, 저는 온갖 기후변화 소식에 뭔가 기운이 빠지면서도 비장함을 느끼는 김재석입니다. 네, 저는 플렉시테리언 포기 단계에 있는 차윤탁입니다. 며칠 만에 포기한 거죠?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네. 이게 채소 먹는 분들이 오히려 좀 여유 있는 분들, 이렇게 나물 같은 것도 하기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손 많이 가요. 왜냐면 내가 진짜 그게 아니라 푸드 데저트 얘기 있잖아요. 영국에 좀 잘 못 사는 애들은 토마토 케첩은 먹어봤어도 토마토 맛은 못 봤다고 맞아요. 막 그러는데, 이게 저도 막 고기 반찬 하나 놓는 게 더 싼 거야, 어떻게 보면. 나물 반찬 여러 개 같이 놓는 것보다. 공감이 전혀 안 가시나요? 여러 개를 놓으면 그러겠죠? 그런가요? 그럼 나물도 하나만 먹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테리언 다시 도전해볼 차윤탁입니다. 네, 김나연 선생님, 제 휴가가 끝나서 왜 기쁘신가요? 윤탁쌤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량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놀라셨을 거예요. 댓글에 네. 빨리빨리 댓글이 달려가지고. 맞아요. 제가 원래 했거든요. 제가 관리할 때는 진짜 웬만해서 안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휴가 때 이제 김나연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했더니 엄청 잘 달리더라고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오셔가지고 좀 많이. 콜롤립? 네, 지금 오늘도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도움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오셔가지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네이버에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검색하시면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네. 지선쌤은 왜 좀 기운이 빠졌어요? 네.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사실은 메인스트림 매체나 이런 데서 정식으로 다루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한 10년 남았죠, 이제. 온실가스를 50%를 줄여야 된다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과학자들하고 그레타 정도만 얘기하다가 이젠 다들 그걸 받아들여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목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엘고어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때가 한 13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소소한 노력도 좀 의미가 있고 이렇다면 지금은 문제가 더 커져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이렇게까지 빨리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왔구나라는 게 조금 약간 기분이 좀 묘합니다. 또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희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가 6월에 시작해서는 에피소드가 25개 정도를 냈는데, 네.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6월 14일 첫 방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한 3,500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약간 이런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구독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자기만 듣고 남한테 안 보내면 10명한테 권유를 안 하면 행운의 편지.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진짜 사실이네요, 이거. 유럽에서는 이걸 어떤 장교 한 명이 이거 안 했다가 그렇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갑자기 지석쌤도 이제 가십의 세계로 빠져들으시는. 행운의 편지 이벤트 해야겠다, 우리 진짜 이거. 사실이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지구 미래 감잖아. 그렇죠. 지구가 망하면 당신 탓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6개월 동안 한 4만 번 정도 저희 컨텐츠를 플레이해 주셨더라고요. 명실공히 이제 국내 최대 기후변화 팟캐스트가 됐는데, 정말 많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우울하시잖아요.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네. 저 눈이 부어가지고 아래쪽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부어 있는데. 네, 이게 초미세먼지 이제 그린피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사무소에서 한 오래전부터 이런 중국의 도시 대기 오염질을 분석해가지고 리포트도 내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막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제 국경을 초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기후변화랑도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그린피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를 하면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국외 유입분이 상당수일 때가 네. 있는데 왜 중국에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근데 아까 윤탁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베이징 사무소는 실제로 중국 안에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요인이 클 때가 있고 국외 요인이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외 요인이 클 때는 7, 80%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국내 요인이 클 때는 또 그만큼 비율이 커진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랑 되게 큰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입되고서 빨리빨리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듯이 막 확확 지나가면은 그쵸. 괜찮아요. 항상 잔고는 제로 유지하는. 스치고 지나가는. 네, 스쳐 지나가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 안 불어서 제가 다쳐서 카드를 못 써서 그러면 돈이 쌓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병원비가 나가나? 그죠? 근데 네. 아무튼 이게 바람이 더 좀 세게 불어야 되는 시기에 안 불어서 갇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천천히 기후변화로 움직이고. 인한 대기 정체 현상 때문에 예, 정체되는데 계속 차는 다니고 계속 석탄발전소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면은 이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배출량인데, 근데 이제 그게 쌓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분명히 대한민국 상공에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도 지석쌤이 있죠.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국내 요인까지 합쳐지면서 대기가 정체되니까 점점 더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30%니 40%니 뭐 많을 때는 80%니 이런 거 막 있지만 결국에는 뭐 중국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줄이면 되는 겁니다. 또 맞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제 또 이제 국제환경단체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이제 중국 사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또 뭐 한국에서 환경운동 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또 국가별로 환경운동에 대한 그 어려움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해결은 공산당도 중국 공산당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쉽게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자기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네. 중국 사람들도 이게 미세먼지 안 좋은 거 당연히 네. 자기들 살기 힘들고 그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네. 저희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한번 김나연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팟캐스트 매주 녹음은 힘드실까요? 녹음 네, 일자랑 힘들어요. 방송 일자가 차이가 좀 있다 보니 2주에 한 번씩은 좀 지난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탁쌤 때문이에요, 이거. 아, 그렇죠. 사실 저희가 추석 이후로는 방송을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주 기다리시는 이제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휴가를 좀 길게 가면서 네. 휴가 기간 거를 미리 녹음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사실 저도 좀 방송 실력이 늘면 좀 라이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가능하세요?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과학적인 팩트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매주 새로운 소식을 이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농담했잖아요. 2021년까지 이제 뭐 구독자 1만 명 달성하면은 이제 그린피스에서 이제 독립 협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네. 거는 우리끼리만 하자고 내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대출로 건물 올리고 이제 꿋꿋하게. 근데 이제 기후변화는 워낙 날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날씨 아니 다르죠. 기후가 달라요? 날씨는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네. 날씨도 그만큼 포함이 날씨 되어 얘기만큼 식상한 주제가 되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죠? 기후변화 얘기는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뭐- 딱 들었을 때 지금 탄소 배출 좀 어떻게 됐어요? 좀 줄었어요? 오늘 좀 줄었대. 뭐 이런 얘기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좀 궁극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네. 전시 상황에서 뭐 네. 오늘 이런 것서 전투에서 패했다. 뭐 여기서 승리를 거뒀다. 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좀 길게 보면은. 왜냐하면 네. 이게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 영화 보도 뭐 진행 상황 보듯이 막 그런 재난 방송 그처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2주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진짜 많이 달렸어요.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김지석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읽는 건 저는 정말 쥐약인데 네네. 읽겠습니다. 네. 예. 지난 팟캐에서 자원활동단 추천해 주셔서 오늘 제가 발음이 많이 새는 것 같아서 오늘 네. 신경 써서 읽고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네. 오늘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만
뵀던 인간 갤럭시, 응? 인간 갤럭시? 인성쌤이 아마 IT 캠페인 때문에. 처음 저를 주셨고요. 방향 감각 상실되어 화장실 못 찾는 저를 인적성 검사 효경쌤이 또 안내해 주셨고요. 네. 지현쌤과 지우쌤의 친절하고 상큼한 진행에 승찬쌤과 폴쌤 이건 위트가 더해져 정말 즐겁게 회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네. 중간에 지석쌤의 소소한 내년 계획을 엿들을 수 있어 정말 모두가 빵 터졌답니다. 이거 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계획이죠? 뭐 회의 때 나온 거구나, 회의 때. 셋째 계획 이런 거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그거는 절대 안 돼. 네. 둘이 너무 힘들어. 자, 토요일에 연말 모임이 순탄하게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순풍에 돋단 듯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자원활동가 모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드림 오브 네이처님 저희 방송 들어주시다가 또 자원활동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주드 TV도 네. 봐주시고. 저희 그린피스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물론 후원도 중요하고 후원으로도 참여해 줄 수 있고 또 후원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그 SNS 팔로우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팟빵이나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통해 가지고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것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네. 후원이 어려우시다면 돈을 버셔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뭐 요즘 후원팀으로 어디 이적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월급이 어서 나오니까. 네. 후원팀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네, 좋아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저희 팟캐스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게 저희는 진짜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네. 무엇보다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걸 네. 많이 알아야 네. 대응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제가 댓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사포니님이 아이폰 팟캐스트에는 23화가 안 올라오네요. 이제 여기서 들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사포니님이 이제 예전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게임을 할 때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찾아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그 SUV 뭐 경유차 뭐 살지 고민이다 이런 거에 저 기억나요. ቍ꿋하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이거 들어보라고.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를 들어보시고 이제 그 전기차를 사시라. 근데 누가 이제 비추 2개를 눌러가지고 네. 저희가 팀이 가가지고 추천 2개를 눌러서 균형을 맞춰드렸죠. 초토화를 아닌가? 네, 초토화까지는 못했고 저희가 뭐 그 정도 동원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플 팟캐스트를 서비스하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다시 올라가죠. 아이폰에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국산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그 팟빵 통해서 들어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구독하던 분들은 이제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뭐 애플 팟캐스트에는 또 이제 뭐 한국 마켓, 뭐 미국 마켓 이렇게 구분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또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끝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점 사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또 세희한님이 이제 25회 에피소드에 오케이 부머크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네. 많이 써먹어 주세요. 네. 그리고 김어준님이 이제 그 김어준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100% 아니에요. 아, 왜 그래요? 100% 99% 아니야. 우리 건물 올리고 싶은데. 아니 이게 자기 이름이 김어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김어준은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전기차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배터리 전기차랑 수소 연료 정지 전기차입니다. 둘 다 전기차 맞나요? 근데 사실 네. 전기 모터를 쓰고 네. 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네. 뭐 전기 동력을 쓴다, 오케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서 이게 진짜 김어준 구분이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확실하게. 아니야.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블로그 같은데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홍세롬 여행기 운영하시는 해피 홍세롬님이신 것 같아요. 해피 HSR님인데 최근 한국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매회 챙겨 듣곤 한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제주도에 가서 꼭 전기차를 타보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BMW i3를 탔다는 그런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네, 정말 진짜 세뇌를 당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 근데 이분 보니까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부터 해가지고 정말 김지수 소장님의 애 제자 같이 되셨어요, 완전히. 네, 기후 변화가 네.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와 정말 너무 감동받았죠, 저희는. 그죠? 제가 아마 이 홍세롬님을 그 네.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해시태그 검색을 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게시물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애청자를 이렇게 스토킹하는 방송이죠. 네, 오늘 스토킹하다 끝날 것 같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소차
vs 전기차 네. 엔드게임이 온다라는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좀 반응이 많았죠, 사실은. 그렇죠. 또 지금 정부가 또 수소 경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제 논쟁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준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만약에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네네. 그런 정책을 밀고 있는 뭐 정부를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내용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네. 저도 뭐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수소차, 전기차를 비교하면서 뭐가 낫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네. 해외에서는 이미 정말 끝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네. 이런 그래서 논쟁 자체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팟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영국 제가 대사관의 그 전 직장이잖아요. 오늘 네. 이제 마침 제가 미팅을 하고 왔어요. 잠깐 네. 아침에 오랜만에. 그래서 네. 이제 저기 그 과학 그 팀에 네. 수소 무슨 요새 뭐 하냐 그랬더니 수소 한다. 그래서 수소도 한다길래 수소 그럼 뭐 그랬더니 자동차는 아니고 그 영국은 이미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 정리가 돼서 네. 자동차는 아니고 수소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승용차에는 그 대형 초대형 트럭 정도만 지금 수소랑 전기랑 한번 뭐 수소가 낫지 않겠냐 정도는 남아 있는데 네. 버스만 해도 사실은 그 엊그저께 수원에서 전기 버스 100대를 도입하고 네. 100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완공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 정도의 크기의 차도 전기차가 이미 평정을 거의 했거든요. 서울에서 이미 탈 수 있잖아요. 전기 그럼요. 버스. 네, 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 앞으로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안에 거기 있는 버스가 1076대인가 그런데 한 1000대를 다 전기차로 바꿔버린대요. 전기버스로. 수원시는 그럼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시 차원에서 많이 줄이는 거네요. 예, 거기다가 뭐 미세먼지라든지 네. 버스 타시는 분도 알겠지만 우리 시민의 편안한 발이지만 내려서 잠깐 핸드폰 보고 있는데 부흥 지나가면서 매연 맡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없애버리고 네. 뭐 탈 때도 되게 정숙하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그러니까 수소의 역할은 있다.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SUV라든지 사실은 버스도 이제는 전기 배터리 차가 이미 평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 하시는 분들은 빨리 수소에 맞는 역할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수원 분들은 이제 3대 갈비 계속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갈비- 버스로 이렇게 그 탄소 배출을 많이 감축하셨기 때문에 안 돼. 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아니, 다 같이 감추고 예. 수원 3대 갈비 KBS라고 자, 있거든요. 2030년까지 네. 50% 줄여야 됩니다. 네. 뭐 그 갈비집이 바로 뭐 없어져야 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뭐 2050년까지 고기 소비량을 전 세계적으로 90%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육류 뭐 소비가 또 탄소 배출이랑 지단 영향이 굉장히 있죠. 영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고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제 지인의 지인인데 이런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마음고생을 마치며 수소차 굿바이.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송영길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네.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서 3년 동안 도요타의 미라이라는 수소차를 미래. 예, 아, 미라이가 미라이잖아요. 우리 예. 방송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3년 동안 리스를 해가지고 타셨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탱크 로리로 막 수소를 싣고 오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친환경인 거 과연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네. 그러니까 수소를 옮기는 거는 또 내연기관 뭐 그런 트럭으로 그렇죠. 옮기니까. 예, 예. 예. 가스통을 막 이렇게 싣고 오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충전소가 그 동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80kg이 있으면은 한 20대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니까 새벽에 충전소 가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챙겨놓은 수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보조를 많이 해가지고 수소 1kg이 8,0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디젤차보다는 조금 싸거든요. 네. 운행비가. 네. 근데 그 캘리포니아는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아서 1kg에 2만 원이에요. 사실 수소의 원가는 한 2만 5천원에서 3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는 보조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운행비도 많이 들지. 아니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워낙 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비싸다고. 가솔린보다 더 비싸다고. 네, 수소가. 네. 그래서 그 도요타나 뭐 현대도 그렇고 리스를 해줄 때 3년 동안 충전비를 지원해 주는 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이런 차를 팔아야 그 벌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팔면은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전기차 의무 판매 그 코타를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걸 네. 팔아야. 그 수소차는 굉장히 후하게 쳐줘요. 캘리포니아는. 옛날에 우대해주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튼 3년 동안 타봤는데, 주행거리도 조금 나온 것보다 좀 덜 가고, 비싸고, 그리고 이건 정말 후덜덜한 말인데, 미라이가 뭐 테슬라 모델 3 같은 전기차보다 좀, 차가 이렇게 뭐 더 크거나 그렇지도 않고 성능도 좀 떨어지는데, 네. 58,000달러래요, 이게. 어. 그러면은, 한 7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제 한 뭐 6천, 한 5천만 원 중반대면 사고. 테슬라 3보다 비싼 건가요? 비싸요. 네. 비싼데, 뭐 차이가 있겠죠 또 옵션마다. 근데 뭐 그렇죠. 네. 예, 충전비도 더 비싸고,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또 집집마다 보통 그 차고가 있으니까 꽂아놓으면 되는데, 미라이는 새벽에 가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충전해야 되고, 뭐 약수터 가듯이.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근데 3년 동안 타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는 반납했고, 근데 3년 있다가 전기차는 중고값이 한 70%까지 유지가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휘발유차는 50%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근데 수소차는 75%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네. 예. 이것도 물론 이제 25% 정도가 남는다는 평균 건가요? 잔존 가격이 20%나. 그러니까 음. 100원 네. 주고 샀으면은 몇 년 뒤에 25, 25만 3년 후에 남고 25원. 이제 전기차는 70원 정도 남는다는 건데 네, 또 네. 전기차도 사실 차이가 있어요. 뭐 닛산 리프 같은 모델은 좀 중고값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워낙 초기 모델이라서. 네, 예.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중고가 굉장히 높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0%. 네. 네, 그러니까 중고값에서도 손해를 보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이분이 알려준 사이트 하나 있어요. 네. www.ca.com 가시면은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40개의 그 수소 충전소가 어떤 충전소가 수소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네. 그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네. 제가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7군데가 비어 있어요. 아. 네, MT 뜹니다. MT. 비어 있다는 건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미 다 동났다는 거죠. 네. 어. 그리고 클로스드, 그러니까 아예 문 닫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한 뭐 135kg이 있는데, 이러면 한 30대 정도, 30 몇 대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막, 우리 동네 남아있다, 빨리 가야지, 뭐 이러고. 그래서 새벽에 가서 충전하고 네, 그러셨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 사이트 한번 저희가 댓글로 한번 예. 진짜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캘리포니아가 수소차를 가장 오래 한 지역이거든요. 네. 인구 4천만이고 거의 국가예요, 여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올 초에 수소 그 만드는 공장이 터져가지고 네. 또 한동안 이 수급이 안 돼서 그래서 도요타에서 6개월 동안 리스 비용을 면제해줬대요. 미안합니다. 수소가 안 돼서 차도 못 타시는데 그 우버 쓸 때 돈 지원해주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또 충전 시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운 좋게 딱 갔는데 자기가 뭐 일바 처음 갔으면 바로 충전이 가능한데 누가 있으면 한 10분 기다려야 되고 두세 명 기다리고 아니면 그 수소 압력이 낮아졌으면은 올리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40분도 걸리고 이런다고. 전기차 대비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고. 예.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기가 집에 있거나 그러면 그냥 꽂아놓고 올라가서 자기는 자고 일어나면은 만땅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이래서 저희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뭐 수소차에 반감이 있어서 뭐 지금 정부 정책에 반감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예. 김 교수님이 진짜 이번 정권과 그렇게 뭐 등을 졌죠 이미. 멀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워낙 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기후 변화가 중심이시다 보니까 기후 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는데 뭐 지지 정당이 없거든요. 저는 에이 왜 그래? 저는 없어요, 정당이 저한테 와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분이 또 댓글로 이렇게 쓰셨어요. 한 번 완충에
5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비하고 연결하고 기다리면 10분 정도 소요되고 더구나 앞서 여러 차량이 충전을 기다리고 있다면 40분까지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는 여러 대의 주유기가 있죠. 수소 충전소에는 펌프가 대부분 한 개밖에 없대요. 네. 와, 이거 좀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예. 그래서 이분이 아예 딱 이렇게 써주셨네요. 뭐 전기차의 완승으로 본다 이렇게.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 재밌는 말도 써주셨어요. 전기차 2대로 이제 2대 보유로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전기 끊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몰라서 가솔린 차도 바꾸긴 했다. 하지만은 나중에 2대 할 거다. 이것도 사실 산불도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네, 좀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네. 그 전기 끊기면은 전기차만 충전 못할 것 같죠? 네. 휘발유 차도 저기 주유 못해요. 그렇죠. 펌프가 전기기 때문에. 맞아. 전기로 네, 돌아가요. 그래서 이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실 오히려 좀 충전된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오히려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 상황에 오히려 전기차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고 그러면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불길이 막 오는데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있으면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댓글이 있었죠. 누메로사님이 맞아요. 또 댓글 달아주셨나요? 네. 문탁쌤 스페인어 좀 하시네요. 아, 누메로사 맞습니까?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읽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네. 크다 이런 뜻이래요. 네, 되게 댓글 길게 남겨주셨는데 그린피스 팟캐스트 수소 던지 및 전기차 관련 사실 지식 전달이나 이제 산업 현황 그리고 트렌드 분석 같은 내용이 많이 알차고 대중들에게도 상당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다. 특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이 절실한 만큼 저도 기존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친생명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모빌리티가 대두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린피스가 아무래도 여타 기업이나 유관 기관들과 달리 즉 돈이나 자본, 기타 이익과 관련된 이해가 하나도 없는 만큼 사심없이 투명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해주는 것만큼은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가 뭐 사심이 가끔 들어갈 때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을 일체 받지 않죠. 네. 그죠? 그거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 뭐 수소차를 그냥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거다기보다는 기후변화를 이제 그 속도를 늦추는 거에서 봤을 땐 전기차가 월등히 낫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네. 드린 거라는 거를. 네. 네. 제가 또 하나 이제 이래저래 다니다가 하나 들은 게 현대 자동차가 정부한테 수소차가 경제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조금만 키워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내부적으로 우리 너무 오버했다라 이런 얘기 한대요. 근데 이미 말은 했고 네, 네. 광고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가고 있는 거지만 올해 팔린 수소차가 한 3,400대 되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전 세계의 50%가 넘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니까. 현대차 수소차는 1등이네요. 국내 시장이 1등 시장이 돼버렸어요. 와, 진짜. 뭐. 근데 그게 3,000 몇 대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사실 확산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이 1등 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네. 어쨌든. 몰라. 아무튼 근데 네. 좀 그 해외 자료 한번 보시고 네. 실제로 타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수소차가 이렇게 좀 어렵구나. 네. 뭐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정말 뭐 전기차에 배팅해놔서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 제가 진행하는 2020 원더키디가 재밌다는 그 댓글도 쏟아졌지만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또 제가 남사스럽게 네. 또 그렇게 후원을 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냄비니님이 23회 방송 이제 과학자 11,258명의 29까지 팩트 폭격 그리고 국민연금 들으시고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는데 뭐 좀 단일 후원으로 가장 큰 금액. 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그리고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꾸준히 후원해 주셨고요. 네. 네, 감사 하모니 뭐 하리보 이런 거 좀 준비 안 됩니까?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으로 나중에 편집할 때 효과를 넣어요. 박수 소리 이렇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마스터 인넷님이라고 이제 명상컴님으로 저희 블로그를 홍보해 주셨던 그쵸. 분들도 꾸준히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저 쥐잡지 자, 근데- 잡으니까 편집 못해.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네. 여기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네. 약간 이제 더워요. 환기가 안 돼서 갈수록 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기후변화, 온난화가 왔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공격성을 보이느냐, 뭐 이런 거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서 그죠.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계신데, 네, 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2주 만에 소식이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만드는데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랑하는 코너 3가지 위주로 집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팟캐스트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주간 전기차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주간 전기차 김주선 선생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LG화학이 네, GM하고 GM이 전 세계 한 이제 3위 정도 되나요, 업체가? 예, 2, 3위 정도 하는데 대형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예, 그 합의하고 23억 달러를 들이는 그 합자 회사를 만들기로. 네. 저번 주에 발표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GM의 CEO하고 LG 화학 부회장 네. 예, 신학철. 예. 아, 이 영어로 읽다 보니까 영문 예. 기사를 갖고 네, 오셨는데 한글로 써주세요. 그렇죠. 한글 네. 써왔어야 되는 건데. 네, 자, 네, 그래서 예, 에미션 프리한 사회를 만들고 네. 이제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네, 그 에코 프렌들리한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GM이 볼트를 사실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었는데 LG 화학 배터리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LG 화학이 테슬라랑 손을 잡았으면 벌써 네. 컸을 텐데 네. 이제 GM이 좀 약간 미적미적했어요. 볼트 정도만 만들고 뭐 그래봤자 1년에 한 3만 대, 4만 대.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거기서 신용을 쌓아서 뭐 이제 크게 하기로 했고 그 보면 전기차를 전환하면 네. 고용이 많이 줄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GM도 우리가 내연기관 공장의 그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잖아요. 엔진을 안 만드는데 대신에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엔진 공장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일자리를 배치를 주겠다, 하겠다. 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약간 이거 하면 엔진 공장 날아가면서 일자리 없어져라고 얘기만 많은데 네.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다른 공장이 또 만들어지고 예,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걸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또, 예. 또 이렇게 또 산업이 변화되다 보면은 그에 맞게 이제 보조금도 지급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또 그쵸. 정부의 역할이고 그렇죠. 예. 네,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함께 예. 가져가야 될 역할이죠. 그리고 LG화학이랑 또 경쟁하는 또 삼성 SDI인가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전기 배터리로 이제 세계에서 경쟁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포텐셜이 대단한데 그죠? 네. 전 세계의 그러니까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거 전기차 얘기한 걸 보면은 4개 업체를 언급을 해요. 그게 이제 파나소닉,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일본 업체죠. 그다음에 LG 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게 사실은 수소차 전환 대비 더 많은 사실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국가에 참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말 나온 김에 하나 또 좀 추가하자면 저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수소 탱크를 만드는 뭐 탄소 섬유제가 있는데 네. 그거 원료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배합해가지고 그 탱크를 찍어내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수소 기술을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국산 기술이라기보다는 해외 기술이 많고 전기차는 의외로 한국산 기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네. 이게 수소 경제보다 뭐 배터리 경제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게 되는데. 네. 제가 영국 대사관에 있을 때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가 영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뭐 태양광 풍력 할 때도 필요하죠. 전기차도 필요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제 주 업무는 아니었고 제 동료의 주 업무였는데 좀 우쭐한 게 있었어요. 네. 야, 저렇게 해외 정부가 와가지고
좀 협력하자고 막 좀 투자 좀 하라고 막 네. 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좀 뿌듯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진짜 대단하네요. 네, 한국 네. 기업들. 제가 원래 LG화학의 첫 직장이 될 뻔했는데 네. 예, 연봉이 좀 낮아서 제가 안 갔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2004년도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그린피스로 오셨군요. 네. 아니죠, 현대차에 갔었죠. 처음에.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돈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LG 그 배터리가. 예, 2004년도에 제가 면접 봤는데 그때부터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그때는 사실은 그때 테슬라가 없었나요? 테슬라가 막 창업은 했지만 아무것도 네. 못 만들고 있을 때죠. 예, 그래서 네, 이건 뭐 재밌는 인상적인 일화인데 최종 면접에서 거기 사장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네. 그 한 명은 자기 누나가 LG화학에 다니는데 왜 돈도 안 되는 배터리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컴플레인 한다고 어. 그러면서 왜 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장님한테. 어. 눈치 빵점이죠. 그래서 와. 사장님이 좀 약간 짜증나가지고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떨어뜨릴만 했네요. 예,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저는 됐는데 안 갔고. 아. 자, 그래서 네. 아무튼 LG화학이 진짜 오랫동안 이걸 해온 게 좀 정말 요번에 되게 빛을 발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네. 다른 소식도 어떤 다른 소식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아무리 테슬라를 좋아하고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네. 네. 문제점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난달에 테슬라 모델 3가 우리나라에 1,120 몇 대가 풀렸대요. 네. 예, 그 단숨에 이제 전기차 판매 5위로 올라갔는데 음. 근데 이제 차데모 그 아답터라고 해서 네. 일반 충전소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답터가 있는데 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누락되고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안 준 구성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스마트폰 샀으면은 이제 스마트폰 아댑터 앞부분에 끼는 걸 그쵸. 안 준 거. 안 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대신에 전용 충전기에서는 쓸 수 있는데 슈퍼차저라고. 네. 근데 일반 거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슈퍼차저는 아.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어요. 근데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슈차 대란이라고 그러는데 네. 슈퍼차저가 있는 곳에 테슬라가 줄을 서서 충전하려고 가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참 안 좋네요. 이게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그 고객 경험을 쌓는 건데.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 같이 들어왔으면 괜찮아요. 그 아답터랑 같이 네. 아, 그럼 어댑터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예. 어댑터를 제대로 구성품을 확인 안 하고 안 실은 거지. 게다가 원래 준다고 했었었는데 네. 이게 그거 인증이 좀 늦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약간 한국 정부가 애먹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살짝 가는데 에이. 뭐 근거는 없고요. 근거 예. 없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 그런 얘기는 저만 할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렇죠. 근거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십 그쵸. 예, 네, 가십. 그거 제 건데. 자기는 하고. 네, 예. 네. 나도 할래.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추수감사절에도 미국에서 네. 이제 우르르 막 가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나름대로 대책으로 큰 배터리를 실은 트럭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게 네.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애를 먹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전기차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 장거리를 모두가 우르르 갈 때. 사실 저는 이런 점을 잘 살려서 그 시댁을 가고 싶지 않은 주부들이 아유 어머님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기차라서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좋은 방법이다. 예. 남편들도 처가가기 이게 막 그냥 막 좋은 뭐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유 네. 장모님 제가 지금 네. 전기차라서요. 막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다. 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단점이지만 네. 가기 싫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네. 좋은 찬스일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폭스바겐이 좀 재밌는 광고를 하나 냈어요. 네. 네, 테슬라 모델 3가 그 독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너 축하한다. 뭐 올해 상 탔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런데 2020년은 너 어려울 걸? 이제 자기가 이제 ID3라는 차를 전기차를 내놓잖아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상 받은 전기차를 좀 띄워주면서 자기도 좀 이제 광고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은 좀 나름 훈훈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동차 업계에서 너무 식상한 광고 중 하나거든요. 이게 그런가? 그 뭐 벤츠의 뭐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뭐 3년 연속 뭐 무슨 상을 받았던 아우디가 막 이런 식의 그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난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뭐 또 이제 또 공격 당한 애들이 또 그거를 또 까는 이런 광고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걸 또 독일인들 막 보면서 재밌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건데 독일에 약간 그런 문화가 있나 보네. 그게 이게 독일인지 미국인지 하여튼 되게 유명한 광고예요. 독일에서 그러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네, 뭐 하여튼 근데 이게
폭스바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쵸. 요번에 또 이제 저희가 2주 전 방송에서 테슬라 바로 이 장소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잖아요. 네. 저 출시 안 됐어요. 아 출시가 아니라 발표만 공개가 하고 됐죠. 공개가 공개. 됐죠. 예. 공개가 됐잖아요. 정확한 워딩을 사용해 주세요. 아, 왜냐면 네. 진짜 이래서 이게 생방송이 몇백 안 명 되는 거야. 듣는 팟캐스트 아니잖아. 우리 아, 몇천 그쵸. 명이 듣는다고. 이래서 생방송 못 하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주가가 안 좋았고 하지만 또 주문은 엄청 밀리고. 아, 자, 떨어진 주가는 다시 올라왔고요. 네. 저는 그때 밥 먹은 윤탁쌤이 아, 이런 디자인은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죠. 저는 히트를 예감했습니다. 그 그래서 25만 명이 예약을 했어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패러디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 무슨 패러디야, 뭐. 그 문을 받쳐놓는 그 문턱같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디자인이 진짜 지구 온난화를 특이하긴 멈추는 했어요. 문턱이죠. 예. 네, 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멋지네요. 이게 테슬라는 애플이구나. 하지만 음. 안드로이드는 될 수 없다. 이런 느낌 받은 게 이게 사실은 애플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과 더 많아요. 그 사이버 트럭이 그 픽업 트럭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차가 진짜 대중화 되려면 C 세그먼트 그러니까 소형차를 가야 되는데 컴팩트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폭스바겐이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제조 생산 이런 능력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폭스바겐이 아마 주식을 정부가 갖고 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닥센주인가? 지자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정부에서 윤탁쌤, 예. 테슬라 모델 3가 C 세그먼트예요. 모델 3 근데 그건 럭셔리잖아요, 쌤. 근데 판매량이 도요타 캠리 다음으로 3등이야,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지. 근데 내가 폭스바겐에서 이제 ID3라는 차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독일의 보조금 정책이랑 딱 짝짝꿍해서 엄청 팔리지 않을까. 독일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꿈을 현실로 만든 거는 테슬라지만 결국은 이 전통 업체들이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보고. 사이버 트럭은 좀 25만 명이 예약했어요. 예약은 누구나 쉽게 하죠. 예약 몇 분 걸면 예약. 아니 사실 우리 팟캐스트 방송 듣는 분들도 예약할 수 있잖아요. 예약하는데 얼마나 걸어야 되죠? 우리 구독자 3,200명인데 네. 사이버 트럭 예약한 사람 25만 명이야. 우리 구독자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숫자는 빨리 숫자로 저희는- 보고를 저희는 해야지. 한 명이 근데 아무튼 구독자분이- 저는 윤탁쌤이 네. 디자인에 대해 보고서 이건 아니지 하는 걸 보고서 히트를 예감했고 25만 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 테슬라는 매니아 위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넘어온 사람 입장으로서 아이폰만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안드로이드 다 되는 거야. 자. 근데 네. 사이버 트럭은 네, 출시하려면 3년 정도 걸릴 거고 네. 그거보다 더 핫한 소식이 또 있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 현대에서 포터 트럭을 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넘버 2 판매 모델이죠. 거의 예. 어마어마한 그쵸. 상용차의 네. 어마어마한 네, 베스트셀러죠. 네. 네. 올해 11월까지 보면은 네. 네. 그게 이제 200km 정도 갈 수 있는 전기차 모델로 이제 12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오, 포터를 2020년이요? 네. 네.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19년이요? 예,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단 우체국 이런 데서 많이 산대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사실 이게 포터는 많이 타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주행거리가 맞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차가 빨리 바뀌어주면 좋은데 현대가 일단 개발해서 만들었고 가격은 가볍게 4,060만 원에서 4,274만 원인데 가볍지 않은데? 포터의 가솔린 모델,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5천 예상해 봅니다. 아니야, 되게 쌀 것 같은데. 2천만 원,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싼 게 1,500.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아. 예, 예. 바뀌었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 1,500만 원에 파는 차에 전기차 모델을 4천만 원에 만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냐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조금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와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1,360만 원에 포터 전기차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받게 되면 더 저렴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 비용 뭐 낮은 거는 그 다 알고 붓바살바 들어보면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좀 근데 탐난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포터 이제 주행거리 200km 정도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좀 짧다 근데 왜 이렇게 네. 짧? 근데 뭐 이제 읍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괜찮나? 이게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근데 잘 네. 돼 있긴 한데 전기차 충전 시설이 근데 이제 아마도 이걸 타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야채를 가져다가 여기다 파시다가 네. 집에 가시고 뭐 이런 패턴일 수도 있고
만약에 포터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하루에 뭐 몇백 킬로씩 타시는 분들은 이거 안 네. 맞을 수 있지만 네. 이게 딱 맞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고 네. 현대차가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주행 거리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인분 저기 화성에서 포도농사 지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아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는데 방금 문자로 안타깝게도 화성시는 화물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를 안 해준다. 아. 네, 그래서 못 사게 됐다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위장 전입을 권해드릴까 지금 네,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네, 범법은 안 되고요. 그 상용차들을 위한 또 보조금이 또 있나 봐요. 그거는 상용 별도로 전기차.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근데, 진짜 보조금이 세게 들어가네요, 많이.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사실은 살 수 있으니까 초기 비용이 소상공인이 타는 차인데 자 4천만 원입니다 이래 버리면 장난함?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예, 나왔다. 그 사이버 트럭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터가 전기차로 나온다. 사이버 트럭보다는 포터. 제가 포터에 한 표 드리고 싶네요. 음. 네. 포터가 진짜 스테디셀러거든요. 네. 엄청나죠. 네. 예, 저도 진짜 나중에 계속 그린피스 잘 팔리긴 잘리면 하더라고요. 포터 한 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뭐를 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푸드 트럭도 될 수도 있고, 그쵸. 붕어 빵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상당히 중요한 차입니다. 네. 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이제 오늘 코너를 좀 길게 가는 거니까. 네. 사실 아까 화성에 그 포도농사 지신다는 분, 네. 제가 전기차 사라고 이제 몇 년을 괴롭혀서 이제 연락도 안 오고 이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인간관계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김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모두를 위해 아까 저가 기후 변화를 네, 네. 위주로 하셨는데 저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네,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네, 건데 네. 근데 이분이 사셨어요 전기차를 그때 아. SM3 좀 싸게 나왔다고 네네. 예, 그분 사셔가지고 아. 한 2달쯤 돼가지고 이제 만족하시냐고 했더니 너무 만족스럽다. 깔끔하고 돈도 안 들고 예, 그 집에서 충전하시는데 충전기를 국가 지원을 원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셔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제로 그냥 사가지고 설치를 하셨대요 집에다가 네. 예, 그 농촌 사시니까 장거리 갈 때 조금 고생하긴 했다 한번 저기 경북 봉화를 가는데 이게 그 SM3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시속 한 150 밟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100km 밟았는데도 네. 배터리가 뒤에 있어서 좀 무거워서 이분들 포터도 모시거든요. 무게균형 이런 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었을 때 트럭이 약간 휘청거리는 게 있는데 앞바퀴가 네. 좀 떠가지고 네. 그런 느낌에서 조금 안 그랬는데 뭐 그거 빼고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 예, 그래서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밥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제가 어떤 지인 부부를 동시에 공략해가지고 막 네. 부추겨서가지고 네. 뭐 테슬라 지금 롱레인지 버전을 장기 렌탈을 하려고 롱레인지 버전? 이거 네. 뭐예요? 뭐, 모델 중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배터리 사이즈에 따라서 스탠다드 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테슬라라고 마셔서 테슬라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모델 3 모델 3 어. 제 지인 중에 모델 S를 고민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뭐 돈이 좀 많으셔야 되니까. 로드스터 고민하고 그런 분 없어요? 그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분 말씀드린 게 이분은 차가 현재 처분하신 분이에요. 네. 차가 있다가 이제 처분하고 이제 없이 살자 했는데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고 막 이래서 고민인데 저는 이제 이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은 게 자기만 절약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절대 좀 차를 포기 못할 사람한테 괜찮은 대안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서 소개해주면 상당한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으시면 차를 사셔서 주변에 많이 좀 권하고 다니시면서 약간 하시면 그게 확산에 기여를 하시면 지금 시기에는 사셔서 이렇게 권해서 확산할 수 있으면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방법 있는 거죠. 네네. 포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좀 수집 의욕이 날 정도의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까지가 오늘의 저의 마지막이 될 뻔했는데 하나만 더. 네. 이제 또 얘기 나오죠 맨날 전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전기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아일랜드라고 영국에 이제 그러니까 영국 옆에 있는 섬에 있는 네. 이나영이 이름도 아일랜드. 이나영이 나왔던 드라마 네. 아일랜드. 드라마 말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예요. 네. 전기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20% 전기 생산한다. 전체 3020이라고. 전력 부문에 있어서. 네, 전력에서만.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전문가란 분들이 그거 어렵다고 그거 우리나라가 섬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네. 근데 아일랜드가 목표를 발표했는데 3070입니다. 3070. 아, 3070. 30년까지 70%. 70%. 네. 진짜 이것도 완전 전력 부문인가요? 네, 전력 부문. 묻고 따따블로 갔네요, 진짜. 따따블로. 네. 와. 제가 최근에 덴마크 대사관 뭐 강의를 들은 적이 거기도 세죠, 있는데, 목표. 네, 네. 거기 되게 세요. 거기는 원래 그 해상 풍력을 최초로 시도한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에는 그린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12월 한 달 평균 전력이 해상 풍력, 육상 풍력으로 100% 이상이 공급되면 네네.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올해도 그린 크리스마스 예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뭐 사정이 같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네. 이제 삼면이 바다여서 사실 네. 육상 풍력 설치하기에 되게 적합하다고 저는 조사가 나온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지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반대가 심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또 아일랜드가 이제 또 감자 대기군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도 뭐 자원이 넘쳐나는 곳은 아닌데 그래서 2030년까지 70% 예. 우리 따따블 네. 묶고 트리플로 가 이런 목표를 냈다는 것은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완전 섬이고 네. 대륙과도 연결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의 안 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세워서 가면 네. 물론 이게 좀 작긴 하지만 뭐 섬이니까 우리나라 섬처럼 돼서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좀 허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기차에 깨끗한 전기 공급한다는 거는 의지만 좀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일랜드가 좀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힘들어. 네. 네. 저도 오늘 김재 선생님 소식으로 한번 1,300만 원 차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한번 허세도 한번 부려보고요. 네, 좀 많은 소식. 네. 저 포터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네. 네, 오늘도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자,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우울한 소식이 많네요. 네, 네. 오늘도 되게 전달해 드릴 소식이 많아요. 네. 먼저 호주 산불 얘기인데 호주 산불 앞서서도 전해드렸었는데 거의 2달째 지금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뉴사우스웨일스주 약 100여 곳, 퀸즐랜드주 약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해서 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네. 시드니 북쪽 지역에는 산불 여러 개가 합쳐져가지고 길이가 막 60km 이렇게 이르는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이제 해요. 쭉 바람 방향 따서 막 확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후반대 그렇게 뭐 폭염 그리고 건조한 공기, 돌풍 이런 것 때문에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아이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진화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파생된 피해들이 많아요. 먼저 코알라들 소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코알라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거의 산채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대요. 네. 코알라가 습성이 이제 되게 행동이 느린데 네. 피를 금방금방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오래 자고. 그 나무가 자기들 대피한 거지. 네.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불이 60km가 길이가 60km니까 네. 와. 옆으로 피하려고 뛰어봤자 가도. 예, 그러다가 밀려온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쵸. 지금. 예. 근데 이제 코알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고 30년 이내에 멸종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는 되게 취약 등급 멸종위기 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60km 불라면 코알라 말고 사람이 멸종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그럴 이거? 수도 있죠. 네. 사실 그래서- 2009년도인가는 화재로 한 마을이 다 불타가지고 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월호급 사건으로 아. 어느 나라에서요? 호주. 호주. 오. 그 제가 쓴 기후불황이라는 책에 38페이지에 자세히 써놨는데 38페이지. 지성인들만 읽는 책이다 보니까 네, 저한테 예, 뭐 아주 들어가지고 네, 지성이 그럴 수 아니니까.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호주 코알라 재단의 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약 1,000개체 이상의 코알라가 화재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노스이스트 삼림연합 대표부는 2,000개체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이게 산불 끝나면 또 숫자 엄청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네. 불길이 워낙 셌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사체가 남아 있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거는 그 불길의 그 강도를 보면은 네. 그냥 그걸 확인하기가 뭐가 남아 있을 힘들다고 수가 없을 하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냥 전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천만 있었는데 그게 다 타버렸으면 이제 전멸인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하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거를 제 페북에 올렸더니 호주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서 네. 이렇게 타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가 기름기가 있다. 기름기 많은 건 맞아요. 코알라가 먹는 그거. 예,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파이어네이도라고 네. 네. 불길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되는 거를 제가 올렸거든요. CNN에 있던 거를. 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제 반응이 유칼립투스 나무 때문에 이런 거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 수종 때문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나무 수종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 숲이 아니라 그래스랜드로 돼 있더라고요. 소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 제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유칼립투스 나무 숲만 타고 있는 거 아니고요. 호주에 그게 많은 건 맞지만 초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한데 다 타고 있는 거고요. 네. 지석선 말씀이 맞는 게 네. 얼마 전에도 되게 크게 들불이 한번 폭발을 해가지고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들 다 대피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나무 수종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네.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로 돼서 심해진 과학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훨씬 더 심해진 가뭄이 왔고 이게 지금 결국 화재로 이어지고 지금 잡히지가 않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저희 애청자분 중에도 네. 이제 호주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강민지 학생.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네. 진짜. 예. 정말 호주에 또 한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유학생도 많고 이주하신 분들도 많은데. 특히 뭐 시드니 가면은 네. 걸어 다니다가 한국인 굉장히 많이 마주친다고 하는데 네. 시드니도 지금 회색 도시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예 회색 도시다. 네. 죽음의 도시죠, 거의 막. 이게 지금 네. 산불 연기가 계속 도시로 건너오고 있는데 네.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대기가 정체돼서 연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도심에 계속 머물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시드니 일부 지역 공기질 지수가 미국 대기질 지수 기준으로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206이었는데 네. 이게 같은 시간에 중국 상하이가 160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상하이보다 더 높았다고. 근데 네. 상하이는 막 200 이상 찍는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중국 좀 공업 나은 도시들 곳이죠? 하긴 네. 상하이 쪽 괜찮죠. 이제 네. 또 그래도 또 그런 데긴 한데 그래도 네. 200을 넘었다 시드니가. 네, 네. 저 이거 보고 너무 충격 먹은 게 제 친구가 네. 그 한국 초미세먼지를 견디지 못하고 저기 호주로 그냥 이민을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시드니에 계신 건 아니죠? 시드니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걸 보니까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호주 정부도 별도로 공기질 지수를 집계를 해요. 그래서 200이 넘으면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날 시드니 곳곳에서 공기질 지수가 200을 넘었고 622까지 치솟은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뉴사우스 웨일스주 환경부에 따르면 산불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 이후에 시드니 지역 공기질 지수가 200을 넘은 날이 17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날이 대부분이었다는 거고. 거의 2, 3주 네. 동안. 근데 또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직전 산불 시즌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래요. 네. 공기질 지수가 200을 넘은 날이 단 하루.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이런 날이 아예 없었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호주가 원래 공기 좋고 자연 좋기로 원래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죠? 오페라 하우스 뭐 근데 이렇게 뭐 또 있고. 이제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호주 공영방송이죠. ABC 방송이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보도를 한 건데 시드니의 맥쿼리 파크, 파라마타누스, 프로스펙트 이런 세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공기질 지수가 되게 나빴대요. 근데 특히 이 세 곳이 2214, 2024, 2015 2000. 위험 수준인 200을 10배 이상 초과했다고. 아마 이게 대기질 지수가 AQI 말하는 것 같아요. 에어 네, 퀄리티 맞아요. 인덱스라고 우리나라에서 한 초미세먼지 이런 거 뭐 60, 80 넘어갔을 땐 이게 AQI가 100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되게 심각하네요. 200이면. 이제 환경부 관계자가 지금 거의 시드니 공기질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나쁘다고. 그러니까 시드니를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 지금 다 불이 타가지고 네. 지금 날라오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꺼질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산불 났던 게 한 하룻밤 만에 꺼졌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리고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윤탁쌤 친구가 뭐 이민 간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다. 남극, 북극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문제가 되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스위스도 막 그 빙하가 녹고 산에 이렇게 녹으면서 막 돌이 떨어져 가지고 네, 마을에 봉우리가 피해가 있는 것도 있고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어디를 뭐 갈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또 네덜란드로 이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공기는 괜찮은데 폭염 있었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여기저기 물에 잠긴다고 방송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아예 그 프랑스어로 페이바라고 그 해수면보다 나라가 낮은 데 있잖아. 아예. 네, 그런 지역이 뚝으로, 굉장히 많죠. 네. 예. 근데 거기를 왜 도망을 좀 잘못 가신 게 아니 아니에요. 뭐 IT 쪽에 일하시다 가신 건데 네, 뭐 네. 일하시긴 좋대요. 근데 음. 아무튼 자기가 이런 이슈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구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도 사실은 원래 꿈의 약간 관광지 그쵸. 뭐 이제 휴양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진짜 끔찍합니다. 보여요. 끔찍해. 그래서 시드니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하버 브리지 이런 게 행인들 눈에 전혀 안 보일 정도래요. 이날. 그리고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국제공항도 가시거리가 이제 거의 줄어들다 보니까 항공기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착이 됐고 또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피스 빌딩들에서는 이 연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대피하고 막 이런 소동이 많았다고 해요. 약간 쌤통인데 방금 나온 그 소식인데 그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네. 네. 기후변화 대응 개판으로 하면서 석탄 옹호하는. 석탄 옹호하는 그 총리가 어디 뭐 행사차 건물에 들어갔다가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또 뭐 이렇게 문이 차단돼가지고 갇혔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또 이제 진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망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다 쪽은 잠기고 산 쪽은 산불 나고 뭐 이러니까. 바다 얘기하셔서 또 있는데 네. 호주 이제 SBS 뉴스가 현지 시간 지난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날아온 검은 재가 이제 시드니 해변을 다 뒤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뭐 그냥 다 까매요. 이렇게 발을 담그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거의 그 발 주변에 다 재가 올라올 만큼. 근데 이제 현지 생태학자 엠마 존스턴이라는 분이 산불로 발생한 잿가루가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최악의 경우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식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잿가루가 물고기 아가미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뭉치면서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닷물보다 더 위험한 게 식수인데 필터에도 잘 안 잡힌대요. 이런 잿가루가. 그게 이제 식수를 오염시켜서 주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그 호주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국민들의. 근데 이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근데 일단은 정치 리더인 스콧 모리슨 같은 경우는 이게 호주가 되게 특이한 시스템인 게 산불 시즌이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산불도 있는 거니까. 아니 있어요 당연히. 예, 있는데 그 예전에 어떻게 관리했냐면 의용 소방대가 있어요. 발런티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처럼 이런 불이 나는 시즌에는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네. 이거 소방대로 활동하는 어. 그 거의 뭐 정규 수직 소방대가 한 뭐 20명이면 의용 소방대가 80명인가 뭐. 민방위가 세다 네, 이런 그렇죠. 거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불이 계속 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이러면은 우리 자원봉사 소방대들한테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그랬더니 스콧 모리슨 총리가 걔네들은 거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우리 남편이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여기서 불 끄고 있고 싶지 않다. 네. 너무 힘들어한다. 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붙긴 붙었어요. 살라고 끄는 거지 뭐. 그게 좋아서 끄나? 아니면 잠깐 가서 아무튼 좋은 일 하고 와야지 했는데 네.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지나가는데 뭐 코알라 막 타 죽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안 좋대요, 이게. 당연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 호주가 이게 그 호주 총리가 이제 뭐 신학 전공한 사람이고 정치하던 사람인데 과학자들 무시하고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그리고 호주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뭐 원래는 오픈돼 있는 굉장히 열린 사회에서 네. 그 네로우라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좁혀진 네. 이런 뭐 등급으로 뭐 강등됐대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뭐 기후 변화 시위하는데 막 무력으로 막 진압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호주가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고 좀 이렇게 이번 화재를 계기로 좀 돌아설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지 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정권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아마 이 스콧 모리슨 총리도
제정신이라면 지금 기후변화라는 국가천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엄청 뻔뻔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자꾸 유포하시고 이러시는데. 네네. 또 이제 한 군데는 불이 나서 난리인데 또 한 군데는 추워서 난리라면서요. 네, 맞아요. 태국이 이제 또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보도예요. 오늘 11일인데 오전에 KBS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혹시 두 분 태국 가보셨어요? 가봤죠. 네. 예전에. 똠양꿍. 네. 보통 태국이 1년 내내 더운 날씨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겨울철에 자주 찾잖아요. 네. 근데 이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같은 추위가 찾아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이상저온 현상으로 이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인데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이 28도에서 29도. 근데 이게 우리가 들으면 뭐 이게 추운 날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날씨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난방 시설도 다 돼 있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난방 시설이 없대요. 그러니까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밖에서 뭐 잠을 자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요. 저체온증으로. 네. 근데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 그리고 태국 최고봉인 도이인타눈산은 영하 1도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간 지난 6일에는 90대 여성이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고 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10명 가까이가 추위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요.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이제 38살 남성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이게 되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불을 다 딸들한테 주고 돗자리 위에서 잠을 청하셨다고 해요. 근데 1층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문이랑 창문이 없어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원래 좀 열대 지역에서 집은 이렇게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창문은 있는데 이 유리가 안 덮여 있는 경우 많고 그냥 방충망 정도는 돼 있지만 왜냐면 그거 다 돼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태국 기상청이 발표를 한 게 중국에서 발달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음해 1월까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원래 아울렛이나 뭐 쇼핑센터를 가면 패딩 이런 거 없었다고 해요. 저 에어컨 빠방하게 네. 하고 동남아 쇼핑몰 가면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계절감이라고 할까? 그 안 맞는 옷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 소식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자주 하는데 봐라 지구 온난화라는데 왜 이렇게 겨울이 어떻게 있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러는 거냐 지금 이것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트윗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좀 한국도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은 근데 쌀쌀하다가 갑자기 확 풀렸죠, 지금 다시. 그래서 12월 중순인데 네. 지금 뭐 영상 9도 이래 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1월이면 또 급격하게 추워지고 막 뭐 음. 그 이제 지석선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뉴스 스타일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아, 추위 네네. 뭐 이런 게 이제 또 나올 텐데 뭐 진짜 지구 온난화인데 왜 추워지냐? 이게 따뜻해져야 사실 되는데. 더 추워지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차례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희가 또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이 더 추워지는 거죠. 네, 일부 맞아요. 지역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시스템인 건지 또 저희가 이제 독자가 또 몇천 명 이제 되다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 방송 초반부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맞아요. 네. 자주 얘기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북극이 이제 지구 온난화니까 말 그대로 뭐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이제 햇볕이 햇빛이 반사가 안 되고 이제 나가지 가둬지는 거죠. 못하고. 네. 그래서 북극 고기압이 이제 약해지면서 북극, 그러니까 극지방이랑 중위도 지방이랑 이 기압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대기가 원래 순환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 대기 순환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 기압 차이가 줄어들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얘기할 때. 제트기류가 제대로 된 속도나 모양으로 흐르지 못하고 엉망으로 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고기압, 저기압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데 그런데 저는 시험 봤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고기압은 뭐 하강 기류, 뭐 저기압은 맞아요. 상승 기류하고 고기압은 뭐 가을철 쨍쨍한 날씨, 저기압은 뭐 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의 고기압이 이제 약해지면서 북극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 동네보다 춥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찬 기온이 내려오는 거를 원래 제트 기류가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제 못 막아주는 그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못하면서 이제 찬기가 내려오니까 추워지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지석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중위도 지방, 그러니까 몇몇 지역이 추워지고 있는 이유가 이 제트기류가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가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느슨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워지는 거가 사실은 평균 기온이 추워지는 건 꼭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추운 게 훅 왔다가 확 가는 네. 예, 와서 좀 있다 간다거나 이런 게 좀 생긴 게 찬 공기가 이제 갇혀 있지를 못하고 이제 구불구불해진 걸 따라서 이제 내려왔다가 어이구 여기가 아니네 하고서 지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를 막 긍정을 막 하고 싶은 분은 수소차 한 대가 지나가면 저거 보라고 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보라고 여기 추워지지 않았냐 하는데 추운데도 지금 뭐 따뜻해지고 있냐. 특정 이렇게. 지역의 특정 기간에 네. 잠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작년 1월이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거 외에는 또 되게 따뜻했거든요. 겨울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완전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몸이 펄펄펄 끓는데 아파가지고 이마는 차가울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배 오른쪽 배 뭐 아랫배가 좀 차가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열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한 부수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뭐 태국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깐 거죠. 일시적으로 네. 네. 그 지역만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럴 때는 북극은 훨씬 더 더워요 평소보다. 네, 그쵸. 왜냐하면 창문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이거 보라고 태국이 춥다고 온난화 아니라고 하면은 태국이 얼마나 큰지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추웠던 기간이 얼마인지 보여주시면서 네. 태국 기상청에 들어가셔서 그 한 해 평균 온도 어떤지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야 그러면 네 말이 맞나 틀리냐 틀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친구이고 네, 맞아요. 거기서 우정이 싹 튼다고 저는 믿고 네.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인분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 뭐 이렇게 춥냐라면은 이제 뭐 제트 기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뭐 북극 뭐 고기압 저기압 얘기해 주시고 네. 하면은 저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유튜브 네. 들어오시면 우리 지석쌤 출연한 영상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시리얼이라는 곳이랑 네. 같이 만든 기후변화 설명 동영상인데 네. 그걸 보셔도 제트기류에 대해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고 네. 또 더 많은 얘기 들어보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예, 디테일에 또 강해야 또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이 또 신용할 것 같아서 네. 좀 말씀드리자면 북극이 더 빨리 더워지고 있고 그렇죠. 예, 나머지 지역이 덜 빨리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제트 기류가 망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어떤 분이 그렇죠. 기상학 전공하신 분이 또 북극만 더워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실까봐 제가 부가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제트 기류는 팟캐스트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네. 예, 유튜브에 보시면 JTBC나 이런 데서 한번 설명 잘한 거 있으니까 네. 네. CG 막 넣어서 예, 그걸 네. 보세요. 예. 지구과학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 네. 오늘 그 진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왔는데 네. 이제 참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인명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래서 온실가스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온실가스 50% 줄이면 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해결이 안 돼요. 늦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더 악화되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말 듣고 다 줄였는데 호주 산불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우리한테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예, 더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있습니다. 온실가스 그렇습니다. 감퇴하면. 예. 이거는 호주의 소방청장들이 모여서 인터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마저도 안 되면은 이거는 호주는 정말 앞으로 너무 힘들 겁니다. 이제. 네, 오늘 지구재난 방송 준비해주신 김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오늘은 코너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전하는 말씀 한번 듣고 이제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댓글에서 재밌다고 2번 이상 언급된 코너 2020 원더키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인가요? 네. 아니면 아니요. 밖에 다른 사람이 두 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사실입니까, 진짜? 네. 저희가
저희가 아니죠. 사실 IT 제가 취직해보셨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미국 대선판이 완전히 또 뜨거워졌거든요. 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막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완전히 꼰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수많은 이 방송 에피소드를 이제 이 답보할 것이다. 이걸 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줄줄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곧 끝나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이기기가 너무 쉽다. 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그 경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그 대선 후보 한 명을 정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이 28명이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할 때는 한 25명이고요. 근데 지금은 15명밖에 안 남았고요. 공화당 후보가 4명이었어요. 네. 미국 공화당 후보 4명이라는 게 되게 쇼킹한 건 게 그치, 사실은. 트럼프가 현직이 공화당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 공화당이고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재선을 위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탄핵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이 엄청 시리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탄핵이 진행되기 이미 전에도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집안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미 이제 도전자들의 도전을 받는 거죠. 원래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서 공화당에서 또 뜨거워요. 또 이제 경선을 트럼프랑 치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트럼프는 또 이제 트윗을 또 해요. 경선까지. 웃기는 애들이다. 웃기는 애들이다라고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도 한 명 이제 아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 18명이 남았거든요. 공화당 3명. 정말 확 줄었네요. 그리고 2020년 이제 선거가 11월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뜨겁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 특집.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들 꼭 다뤄야 되나? 예, 이분들도 이제 보니까 또 나름 기후변화에 뜻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조속히 퇴장한 점이 아쉬웠기도 하고 또 이분들도 가십이 또 워낙 많아.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공약이 아쉬운 게 아니라 가십이 아쉬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이클 베넷, 조 바이든, 코리 부커, 스티브 블록, 피트 부티지지, 훌리안 카스트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들만 이제 소개를 우선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스티브 블록만 하차했거든요. 역시 이제 부파살바에서 소개가 되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리고 지금 12월 6일 기준으로 네.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 그다음 워렌이 다시 2등으로 다시 올랐어요. 16%.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가 16%. 부티지지가 12%로 부티지지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0에서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하차 소식이 이제 아마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오바마가 꼰대가 된 게 오바마는 약간 실용주의자 민주당에서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워렌이랑 샌더스가 2, 3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이제 오바마가 봤을 때는 워렌이랑 샌더스가 굉장히 극좌고 네. 또 워렌이랑 샌더스가 다른 의미로 또 노선이 좀 다르거든요. 특히 워렌 같은 입장에서는 부자들이랑 월가 뭐 보험가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워렌이 되면 큰일 난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입장에서 또 블룸버그가 참전하고 세계 9번째 부자. 그래서 굉장히 혼선 9번째요? 9번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그 완전히 미국의 선거판이 완전 돈이에요, 돈. 그 미국이 워낙 영토가 넓잖아요. 그리고 유권자가 다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선거 사이클이 길어요. 벌써 지금 1년 가까이 1년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선거 투표를 해야 되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금을 못하면은 드롭 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 보이는 경선 거죠, 포기해버리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저희 팟캐스트에서 소개했지만 이제 슈퍼팩이라고 그 엄청난 그 기업의 이런 후원액이 무제한으로 쏟아 들어올 수 있게 좀 법이나 이런 판결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네. 그 헌금을 하는 게 정치헌금을 하는 게 정치적인 발언권과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네. 예, 그 저기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라고 맞아. 시티즌. 단결된 시민이라는 이름의 그 기업 단체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무한 그 후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개판이에요. 완전 돈판 진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금 동원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을 포기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금을 제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 현직이니까 그래서 8,2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금 방식은 간단합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나한테 모금하면 너희들 들어주겠다? 충분히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나온다. 충분히 나올 수가 아, 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모금한 사람이 이제 샌더스, 이제 3,760만, 이제 뭐 이 정도 아마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샌더스인지 지금 조 바이든인지 다시 해봐야겠지만, 이만큼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1등이랑 2등 모금 격차가. 2배네요. 2배.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 아까 네. 그 지구 재난 방송에도 소개했지만, 이 분이 참전을 한 이유가 심플해요. 이분 광고 방송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미 나와 있어요. 나만이 트럼프를 이길 수가 있다. 왜냐? 나는 트럼프보다 더 부자니까. 회계 재산을 아니 그렇게 보니까 광고를 해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아니 뭐야? 블룸버그가 한마디예요. 나만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거야 뭐 다들 할 수 있지. 근데 그거의 배경은 내가 더 세계 부자니까는 말을 안 했잖아. 그런 말 안 했지. 그런 말은 이제 본인이 제가 받은 인상을 이렇게 본인이 한 것처럼 아니 근데 하면은-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치 이거 블룸버그가 한 얘기는 아니고 블룸버그 그 광고에서는 나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자금일 것이다. 자금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트럼프 이기기 위해서 30억 달러까지 쓰겠다. 트럼프 재선 막기 위해서. 뭐 그런 내 돈을 쓰겠다. 자 확인해봐야지. 자, 우리 30억 달러. 아니 진짜 이거 가십 선생님. 아니야 이게 네. 기사 나온 거야. 내가 30억 달러까지 쓰겠다.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돈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랬어요 거기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자들을 엄청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블룸버그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아니면은 투표를 못하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힐러리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이제 다시 좀 기웃기웃을 한다는 소문이 있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또 모금을 잘하거든요. 아니 참 탁쌤 네. 이거 팩트 체킹을 했어 방금. 30억 달러 맞잖아. 아니 $30 안 했어요. Whatever it takes. 무한정 쓰겠다 그랬어요. 무한정 더 얼마가 쓰겠다고? 되든. 더 쓰겠다고? 네. 근데 이제 뭐 지인들한테는 30억 달러까지 했다는 오케이. 기사가 그럴 수 나왔어요. 있. 가십에서 네. 찾은 거겠지. 지인한테. 근데 한 가지는 그치, 그게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프로 가십너 아니, 그게 아니라, 탁쌤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무제한 쓰겠다고 했지만, 친구한테 솔직히, 30억 달러까지만 쓸 거야. 근데 30억 달러도 기사 어마어마한 큰 링크 돈이잖아요. 보내주세요. 네. 자, 하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기사 링크. 지금 이제 워렌이랑 샌더스 같은 분들은 네. 약간 풀뿌리. 그렇죠. 약간 뭐 네. 알바하는 분들이 뭐 10달러, 20달러씩 보내주고 이런 걸로 하는 분들이고, 피트 부티지지, 이분이 또 맥킨지 컨설턴트라는 점이 이제 부자들이랑 이제 월가에서 이제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모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로 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많은 탄압을 받으셨던 이제 동성애자 분들이 미국에서 어차피 우리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제 물려줄 재산 이런 것도 없는데 부티지지한테 다 베팅하겠다라고 하면서 부티지지에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게? 그 기후변화 관련된 그 공약이 결국에는 모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 좀 너무 씁쓸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복잡한 게 네. 부자들이 사실은 미디어에 돈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뭐 트럼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풀뿌리 후보가 나와서 풀뿌리 모금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건데 네. 그래도 저는 약간 좀 잘해보려는 뭐 괜찮은 부자가 한 명 나온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블룸버그도 뭐 어쨌든 네. 트럼프랑 다르게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UN 그 기후변화 특별 엔보이 그래서 UN에서 활동 되게 오래 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기후변화였나? 기후위기였나? 단어를 샀던 데가 어디죠? 그렇죠. 이 블룸버그가 또 뭘 하고 있냐면 구글에다가 광고를 사가지고 840개 정도의 단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된 거를 다 광고를 사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무슨 피해가 있지 그러면은 마이클 블룸버그의 투표시장을 뜨게 만들어놨어요. 840개 정도의 단어를 샀다고 그러고요. 키워드를 샀고 키워드 광고. 그다음에 그걸 쓴 돈이 5,600만 달러인가? 그러면 하나로 한 700억 정도 되나?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블룸버그도 이제 기후변화에 굉장히 심각성을 아는 후보니까 좋긴 하지만 미국 대선판에서는 이게 그 돈과 이 부자에 대한 거부감. 그거는 거부감. 그쵸, 맞아요. 그거는. 그걸로 약간 많이 뜨겁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원래 블룸버그가 나는
기후변화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선은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룸버그를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그 풀뿌리 기반을 둔 민주당 세력과 되게 좀 이게 악의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이런 돈판이 된 그 맨날 돈판이었어, 선거판에서- 맨날. 선거판에서 그 모금 못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을 그 이제 슬프다. 음악 좀 이제, 깔아주시고. 예, 모금 못해서 그 미국 그 대선 레이스에서 포기한 사람들 특집. 네. 이분들 특집을 오늘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희귀템이에요. 음. 이분들이 만든 홈페이지가 좀 있으면 내려갑니다. 자기들 그러면 기후변화 스티브 공약. 블록 빼고 13명인가요? 13명 중에 제가 좀 이 스토리가 있는 분들만 좀 뽑았어요. 그래서 가십이 있는 분들? 그렇진 않은데, 뭐, 어쨌든 뽑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우리, 굿바이 특집. 우리 스튜디오 이제 15분 나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빌드 블라지오라고 미국 뉴욕 시장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블룸버그 이어서 뉴욕 시장에 당선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을 3선을 했어요, 3선. 그래서 임기 12년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주마다 이제 네. 지자체의 이 장을 3선 이상은, 그러니까 3선 넘게, 4선부터는 못하게.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3선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을 이제 이분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독특한 게 이제 백인이고 한데, 와이프가 흑인이고, 네. 아들은 혼혈인데, 이거를 이제 모던 패밀리라는 이제 기치로 해가지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뉴욕 시장에도 당선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기브업 하신 분들은 좀 공약이 좀 약하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뉴욕 시장일 때, 아직도 뉴욕 시장이거든요. 네. 얼마나 기후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음. 그래서 좀 봤는데, 이제 뉴욕의 연금기금 중에서 이제 화석연료 투자 관련된 걸 모두 철회시키고,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이베스트라고 하나요? 다이베스트. 그죠? 투자 철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이제 2배 이상 투자해서 40억 달러를 정도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뉴욕시가. 그다음에 1.5도 목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 온도가 1.5도 이상 안 올라오도록 그거를 이제 그 관련된 도시 계획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대요. 뉴욕시가. 그러니까 파리 협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파리 협정보다 더 네. 나간 목표죠. 파리 협정이 2도. 파리 협정은 1.5도 노력을 하고 네, 2도. 안 되면 2도라도 한다 이런 거죠. 그 좀 네.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파리 협정 네.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네. 권고니까 둘 다. 참고로 저 블룸버그 시장이 때 샌디라는 태풍 맞아가지고 뉴욕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네. 블라지오 시장 같은 경우 그 수습하는 역할을 했었고. 예. 그렇겠죠. 그리고 5대 화석연료 회사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전체 태양열 배치를 기존 대비 7배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도시 전체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30% 가까운 온실 감축 그 양을 매년 이제 유지하겠다. 이제 이거는 매년 뭔 소리인지 30%씩.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3년이면 끝나. 매년 30%씩 줄인다는 거예요. 뭔가 이 요약하면서 네. 번역하면서 요약하면서 네, 생긴, 맞아요. 네. 넘어가요 그냥 많이 그다음에- 줄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월요일 뉴욕시 급식에서는 월요일에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뉴욕시 저감 노력을 계속 하시기를 이제 붓바살바에서. 의미 있는 걸 많이 네. 하셨네요. 네, 뉴욕시는 네. 비상 선포도 했고 기후 비상 선포도 했고 좋은 지자체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커스틴 진리 브랜드라고 이제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이고 네. 이제 뭐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성분이고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셨던 분인데 너무 빨리 경선을 포기하셔가지고 네, 트럼프가 막 조롱을 했어요. 커스틴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데 아이고 이제 집에 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또 트윗을 또 싸질렀는데 이분은 너무 빨리 집에 와서 그런지 홈페이지 가도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홈페이지 닫아가지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기부업 하신 게 민주당 그 미국 민주당 그 경선 토론회에 네. 초대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큰 그 이제 후보자들이 계속 대선을 이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그 이슈인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뭐 2% 이상 나와야 되고 또는 뭐 6만 5천 명 이상 기부를 받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셨고 사실 오늘 코너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 카말라 해리스 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기부업을 하는 게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이분 꽤 유명했었는데 한때 이분이 좀, 지지율이 7%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음. 이분이 상당히 떠오르는 샛별로 많은 기대를 얻었고 이분이 약간 그
소수 인종이면서 네. 그러면서 여성인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분이 기브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슈인 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최고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랑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 사람을 잡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부통령 후보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사람이 7%나 7%니까.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또 근질근질한데. 가십해. 근데 이분이 되게 이제 그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제시한 사람으로 네. 많이 있는데 그 미국의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 신용카드 이런 회사나 이런 데에서 그 카드 연체한 사람들한테 그 옛날 주소로 그냥 주소를 보내버리고 너네 받았겠지? 우편물 받았는데 받았겠지? 근데 니네 제때 돈 안 갚았지? 너네 신용불량자. 이런 걸 뭐 하수구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리스가 그 주 검찰총장인가 할 때 이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수자를 보호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이제 좋은 느낌을 받았고, 일단 이민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성매매 문제라든지 이런 뭐 그 변호사들의 행패 이런 거를 네.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았고, 차별 관련해서 네. 다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조 바이든이랑 토론하면서 조 바이든의 인종차별 전력 꺼내가지고 조 바이든을 쩔쩔매게 하면서 완전히 스타가 돼버렸거든요. 그때 확 여기 주목하셨죠. 근데 이분의 약간 흑역사가 사실은 이제 본인은 이렇게 소수를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동생이 또 유명한 컨설팅 대표인데 법률 관련된 네. 마야라고 또 이 여자도 굉장한 엘리트인데 이 여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또 이제 유명한 변호사예요. 우버의 최고 법무 담당자, 치프 리걸 오피서를 맡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그 리걸 관련한 이제 패밀리죠. 근데 네. 이분이 약간 흑역사가 있는 게 30년 전 데이트를 한 걸 가지고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또 공격을 많이 받는데 30년 전에 이제 윌리 브라운이라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이랑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냈던 이분이랑 30년 전에 데이트를 했는데 30살 차이가 나는데 30살 연상인 남자랑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가 약간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이 카말라를 그 정치권에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소수 인종인데 또 여성인데 또 야망이 넘치네. 막 이러면서 또 야망이 넘치면은 또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또 해리포터 보면은 슬리데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슬리데린 야심가라고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런 또 아픔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기후 형평법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것도 좀 더 책임을 묻고 2045년까지 이제 깨끗한 경제를 건설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공약을 냈는데 좀 아쉽게 좀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드디어 네. 처음으로 붓바살바에서 그럼 미국 공화당 후보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샌포드라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 주지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화당 후보에서 첫 후보에서 첫 탈락자. 그러니까 첫 이제 나 이제 네 명 그만하겠다. 중에서 네, 그렇죠 이제. 나간 사람. 근데 이제 나머지 3명들은 이제 트럼프가 3명인데 나머지 2명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탄핵만 되면 내가 대박 난다.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거짓말이라고. 네. 그럼 다른 미국 공화당 후보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서 봤더니 재밌어요. 그 미국 공화당의 입장이. 이 사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낮은 이제 저고도의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 농장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직접 봤다. 그 소나무가 서 있던 데가 지금 소금밭이 돼버렸다. 왜 사람들이 그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이런 의학은 믿으면서 왜 과학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면은 공화당 후보들도 기후변화는 문제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다만 왜 미국과 서유럽을 같은 기준으로 묻는 협약을 해야 되냐.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는 다른 기준. 그러니까 네, 공화당 후보 맞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익을 대변하는 걸로 하겠다. 우리는 탄소 배출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으니 내가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저희가 좀 미국 그 대선 후보에 나섰지만 아쉽게 탈락한 분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분은 별로 아쉽지 않네요. 네, 리더십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책임감이. 미국 그 공화당 후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약간 부드러운 그 네. 부정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책임이 많고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긍정 받아들이는 건데 저런 식으로 네. 이미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니까 네. 소음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동부 해안 가면은 그 숲 고스트 포리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유령 숲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음기가 염분. 들어와서 소음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무가 서슴채로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숲이 얻는 건 확실한데 나무가 이제 안 자라는 뭐 이런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을씨년스러운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2주 만에 만나 뵈면서 네. 댓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좀 네. 코너 위주로 진행을 좀 했어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그래도 좀 네. 최신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하는지 조금만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 뭐 국제 회의가 있거든요. 네. COP라고 부르는데 이제 25번째 맡고 있는 이 행사에서 근데 이때를 맞춰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막 나오고 예를 들어서 WHO에서는 정신 건강을 굉장히 해친다 기후변화가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난민을 1분에 한 2분에 1명인가 뭐 1분에 2명인가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난민이. 네. 정우성 그 배우님 연락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중에서 뭐 좀 경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알리안츠에서 네. 독일에 있는 거 맞죠? 맞죠. 독일의 그 제일 굉장히 큰 큰 보험회사. 보험회사잖아요. 네. 보험회사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의 어떤 부문이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그 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맞춰서 1.5도나 2도에 맞추려면 2.5조 달러를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산업 부문별로 자세하게 다룬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좀 사실 이런 게 알려져야 되는데 좀 없으니까 또 이걸 붓바살바가 그러니까 경제 또 팟캐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그 어떤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좀 그러니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산업별 청구서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얼마나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그렇죠. 예. 네, 한번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김지석, 김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더 알차기 어렵다니까. 매번 너무 알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